지금 최혜병 특검법 뭐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발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3자 추천으로 될지 제3자 특검 추천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다시 발의할 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제2의 최혜병 사건이라 불리는 일이 발생했죠. 세관 마약 수사의 의혹.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백혜룡 경정이 인사청문회 나서 증언도 했고 또 공수처에 고발도 했고 그런 고발장에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외압에 의해 그것도 용산이라고 명시된 외압. 한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뭐 조 경무관 아니면은 영등포 서장 계속 얘기하면서 용산을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 이것도 최혜병 사건과 이 전개 과정 또 플롯 구성이 비슷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게요. 네. 최혜병 사건도 처음에 가장 일어나선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중한 군인들이 가서 대민 지원하다가 상부의 무리한 지시 때문에 사망을 한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일단 심각하다. 그럼 마약 사건에서도 이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게 대한민국에 마약이 들어오는데 이걸 세관에서 열어주는 사건이에요. 그걸 수사하려던 경찰들한테 외압을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마약이 들어오는 이 심각성, 이게 일단 서로 심각성이 똑같고요. 두 번째는 수사 외압의 형태가 유사하죠. 여기는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전화할 정도로 전방위적 외압을 넣고 경북경찰청 가서 국방부 조사단에서 기록을 뺏어오잖아요.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관세청에 대해서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한 백경정에 대해서 용산경찰서장부터 해가지고 또 조병로 그 경무관까지 해가지고 또 어디서 외압이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외압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심각해요. 그 수사 외압은 또 비슷하고 마지막으로 사후처리인데 박정훈 대령 어떻게 됐습니까? 항명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지금 좌천당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재판받고 여기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백경정 좌천당하고 여기 더 심각한 게 수사 외압을 넣었다라고 밝혀진 조병로 경무관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열받아가지고 꼭지 돌아가지고 저거 징계해라 했는데 이게 또 인사혁신처에서도 또 징계가 풀려버려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매수한 거냐? 관세청 공무원들하고도 결탁이 돼가지고 마약을 들어오는 데에 일조를 하고 수사 잘하고 있던 경찰을 경무관이 압박을 넣고 그 다음에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이 령을 내려고 명을 했는데 이 인사혁신청 가가지고는 다 풀어져 버리고 이게 나랍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전 최혜병 사건보다 이게 구조적으로 더 악질적이고 더 심각하다. 더 악질적이고 더 진화된 수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백경정 같은 경우는 수사하는 부서에서 지구대로 가버리고 쫓겨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박정훈 대령이 또 생각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예. 지금 마약에 대해서 수사가 다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세관 공무원들 결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로 저는 보는 앞으로?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아니,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 수사 계속 강조해온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아니 그 한동훈 대표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면 본인이 마약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마약 수사 못 하겠다고 얼마나 길길이 날 뛰었었습니까? 마약 공화국 된다고 난리를 쳤어요. 자기가.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일어날 때도 마약 수사한다고 이태원 참사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는 비판이 네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면 한동훈 대표가 나서가지고 막 뭐라 해야 돼요. 마약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국민의힘원들 뭐라 그럽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등장 인물들을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조병로 경무관이 등장을 했또 왜 여기 또 등장하는 거예요? 자, 박정훈 대령 사건, 그러니까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에도 등장하잖아요. 임성근 구명 노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과 연관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종호라는 사람이에요. 예. 물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종호라는 사람이 등장을 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요. 로비를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조병로라는 사람이 예전에 세관에 근무를 했으니까 뭐 아는 사이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관세청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고 그걸 조병로 씨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몰라요. 확실한 건 아직은.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로비했겠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또 이종호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힘센 봐요. 사람한테 했겠죠. 당연하죠. 그럼 이종호는 또 누구랑 있어? 본인이 얘기하는 VIP. 본인이 얘기하는 VIP는 김건희 씨라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김계현이라 그랬다가 또 바꿨어요. 바꿨죠. 네네. 그러면 이 연결고리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조병로라는 사람이 네. 무슨 힘이 있다고 그 관세청까지 움직이고 또 그다음에 경찰청장까지 지시한 거를 무마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겠어요. 본인의 힘으로 안 돼요. 자기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해 줘야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관세청 직원들이 자기들 수사받는 대상이잖아. 근데 수사관을 찾아가.
면담을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김건희랑 비슷하네요 스타일이. 김건희도 부르잖아요. 검사위의 여사랑 비슷하네요 상황 자체. 저 사진 물어보고. 사진이 예, 보세요. 검사위 네, 여사 사진. 예. 아니 저 사진 봤던 사진이라서.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똑같네. 사실은 이 관세 직원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혹의 핵심인데 네. 지금 직위 해제했다고 복귀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떳떳해지고 뻔뻔해지는 세상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휴대전화 자료 삭제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수사 협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협조한다고. 국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네.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좌천당하고 이게 뭐냐고요 대체. 그리고 아까 최혜병 사건과 이 경찰 수사무마 사건의 핵심은요 가장 큰 공통점은 이종호라는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최혜병 사건에서 이종호는 멋쟁이병 방에서 임성근 구명운동했다라는 그 골프 약속 잡고 했던 그 사람이고 그 단톡방에서 이종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화 통화로. 네. 야 우리 치안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경무관 위, 그러니까 별 두 별두 개를 개. 치안감이라고 하는데 예. 그 거론된 사람이 조병로 경무관이에요. 물론 인사는 그때 승진은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징계를 다 무마시켜 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종호 씨가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 해병대도 별 3개가 별 4개 되면은 우리 임성근이 내가 사표 쓰지 말라 그랬어. 성근이 너 성근이 만나봤어? 뭐 이러잖아요. 그때 거론되던 그 조병로 경무관이 이 마약무마 사건에도 그 조병로예요. 동명이인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수사 외압에 무슨 노하우가 있나? 그럼 수사 외압이라 치면은 이종호 씨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그 주가 조작 공범 관계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유죄다란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으면서 그 최지우 변호사 선임했잖아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원칙적인 수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다 풀어줘 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김건희 여사까지도 이거 수사가 올라가야 될 사안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이 참 글쎄요. 저는 또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마약 관련된 맞죠. 수사한다고 사실은 경찰들이 제대로 형사들 활동 못했죠. 네. 대기하고 있고 네, 경찰도 그랬었죠. 그래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의혹도 불거졌었는데 이 사건은 이 마약 관련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을 왜 이렇게 또 쉬쉬하고 있느냐? 왜 세관 직원 당연히 세관 직원이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되는 거죠.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를 뽑아야지. 계속 그렇게 네.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세관을 이게요 빼놓고 얘기한다? 마약이 그냥 돌아다녀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죠. 그냥 프리패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문을 열어주는 마약이 거예요. 그냥. 문을 열어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비리가 여기만 있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여기서 인천에서 밝혀졌다고, 인천 세관에서 밝혀졌다고 하면 다른 세관에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받는 대상이에요. 세관은. 근데 경찰을 찾아가.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수사 대상인데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 찾아가서 아니 그래도 같은 공무원들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일반인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핸드폰도 뺐는데요, 뭐 김건희 여사는. 진짜 검사 핸드폰도 상납받잖아요. 응. 그 세관 공무원도 가서 그랬을 수 있죠. 핸드폰 좀 내놔보라고. 그래야 내가 조사받을 수 있다고. 네. 아, 저거 다 내놓으세요. 김건희 스타일입니다. 저 전염된 겁니다. 김건희 아 스타일.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가요? 네, 유행입니다. 저거.